신입생을 위한 오토캐드 시리즈 10번째 블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객체들 중에 이렇게 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블럭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들은 그룹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블럭을 봤을 때 이제 캐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표면적인 기능으로는 여러 개의 객체를 하나로 잡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라고 이제 인식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룹과 무슨 차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블럭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유니크한 속성이 무엇이냐면은 내부 편집키를 통해서 하나를 수정하면은 같은 이름의 블럭은 전부 다 동일하게 수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블럭을 내부 편집기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은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X 모양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블럭을 닫아서 이제 저장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블럭 편집기를 통해서 제거를 했더니 같은 이름의 블럭은 전부 다 이제 수정된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얘만 수정을 하더라도 비록 같은 이름이지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서로. 그래서 그룹을 수정하는 방법은 그룹 에디트 명령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객체를 추가한다던가 뭐 이렇게 추가를 한다던가 혹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 객체 내에서 특정 객체를 이렇게 제거해서 뭐 제외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 에디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작업할 때 캐드에서만큼은 그룹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룹을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블럭과의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잠시 소개해 드리는 것이므로 이제 그룹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블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블럭을 만드는 법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 사각형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REC만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자, 여기 맨 위에 꼭지점, 그 다음에 그 아래 꼭지점 이렇게 두 번만 클릭해 주시면은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총 4개를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카피를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점은 아무렇게나 잡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임의의 점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4개를 하나의 블럭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객체를 전부 다 선택을 해 주시고요. 플레임은 블럭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앞 글자 B만 입력하셔도 블럭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블럭 입력하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뜰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봐두셔야 될 거는 이름을 이제 어떤 거로 설정할지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뭐 한글로 블럭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기준점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저는 뭐 이쪽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이제 나중에 바꾸는 법도 알려드릴 건데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는 이제 방금 제가 4개를 선택했지만 그래도 만약에 선택을 안 하고 블럭을 실행하셨다면은 이런 식으로 객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OK만 눌러주시면 크게 문제없이 이렇게 블럭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여러 개를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카피를 CO5만 입력하시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개를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편집기에서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럭 에디터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혹은 그냥 저는 거의 더블 클릭으로 내부 편집기에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바로 해당 블럭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들어오셨으면은 저는 일단 아래 객체 한번 두 개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준점이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베이스 포인트, 여기 이 베이스 포인트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 다시 재설정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베이스 포인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에디트를 마무리하시고 저장을 하시고 나오게 되면은 아까 여기에 설정했던 베이스 포인트가 이렇게 바뀌게 됐고요. 이런 식으로 내부 편집기를 통해서 두 개를 삭제했더니 같은 블럭의 객체들은 전부 이렇게 두 개가 삭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외부 편집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럭에서 내부 편집기로 하면은 전부가 다 수정이 됐지만 외부 편집기로 하면은 개별로 이렇게 약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은 색상과 이제 크기 정도를 이제 가장 크게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색상은 바이 레이어 색상에 따르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로 색상을 변경하고 싶다고 하면은 일단은 내부 편집기로 들어가서 이 객체의 색상 속성을 바이 블럭으로 우선 바꿔줍니다. 바이 블럭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나오면은 색상에는 딱히 변화가 없습니다. 일단 바이 블럭은 제가 블럭으로 강제 지정했을 때 이 색깔에 따른다는 거고요. 하지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레이어 색상을 바꿔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초록색으로 레이어를 바꿨더니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임의의 색상을 바꿔도 이런 식으로 색상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바이 블럭일 때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일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스케일로 한 반 정도만 0.5배 정도 이렇게 줄여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에서는 크기가 변경되지만 내부로 들어가서 제가 여기에 X를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은 이거 선은 여기서 이제 바이 레이어, 근데 그냥 바이 레이어로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다 수정이 되고요. 그리고 블럭에서 크기를 변경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특징은 특정 축으로 크기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X축으로 이런 식으로 길게 늘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좀 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늘려서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도면을 그려야 될 상황에서 교목을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심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면은 만약에 저는 이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얘를 일단 복사를 해줘야겠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부 편집기로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그래서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붙여 넣어 줍니다. 근데 지금 이 내부 객체의 크기와 이 붙여 넣은 객체의 크기가 너무 다르면은 이제 크기가 많이 달라지므로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줍니다. 한 0.35 정도 해서 조금만 더 키워주면 될 것 같네요. 한 1.2배 정도
그리고 이 객체는 삭제해 주시고 이 점 중심 한번 제대로 잡아 보겠습니다. 컨트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제 센터 점을 실행한 다음에 잡으면은 정확히 중심점을 잡을 수 있겠죠. 왜냐면 이게 지금 원의 객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중심에 0,0으로 입력하셔도 되고 그냥 비슷하게 갖다 놓으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이 축과 어긋나게 배치를 임의로 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놨던 위치와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 위치와 동일하게 가능한 임의로라도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미리 배치한 위치와 크기에 영향이 없이 심볼만 이렇게 바꿔 넣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냥 이렇게 축에 관해 가지고 이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지만 블럭을 활용해서 이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텐데 이제 앞으로 이제 영상이 올라가면서 그럴 때 이 축이 잘못되면은 정말 골치 아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축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은 나중에 어떤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지금은 당장 이제 CAD에서만 말씀드리지만 스케치업이든 렌더링이든 그런 작업들을 할 때 이 축은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니까요. 한번 신경 써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블럭은 학생 때는 대부분 이렇게 교목까지만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여기서만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블럭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